안녕하세요. 글로벌 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글로벌 셀러들이 너무나도 좋아라 하는 부가세 신고 관련입니다. 아마존 셀러에게도 해당이 되고 쇼피셀러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베이, 라자다, 쇼피파이 모든 셀러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수업에서는 다 알려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길래 대략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안내는 정말 말 그대로 안내일 뿐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는 세무사님도 아니고 회계사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상담은 꼭 정확하게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그것을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라고 하면 법인 회사의 경우는 1년에 4번을 하게 되죠.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조금 좀 다르죠? 보통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2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4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개인 사업자분들의 매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제 7월 달이에요. 7월 25일까지는 아무래도 다 이게 마감이 져야 될 텐데 2분기 거, 즉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판매가 된 부분을 신고를 해서 마무리를 져야 될 그런 시기가 7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할 때의 이 시점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은 절대 회사의 대표님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왜냐? 세금이 나가야 되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다시 내야 되니까 우리 대표님들의 심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힘들어하세요. 어떤 대표님들은 그 부가세를 내기 위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로 납부를 한다거나 지인한테 빌린다거나 뭐 별별 일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짜증 확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글로벌 셀러 분들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이 기간이 파티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왜요? 환급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역분,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경제를 정말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것들, 그 구매를 할 때 들어간 모든 부가세 이거를 환급을 해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금액이 클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고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글로벌 마켓마다 제출해야 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법정 신고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정부 양식이죠. 이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내야 되고, 또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내야 되고,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내야 되고,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수출을 하고 있는 글로벌 셀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플러스 더 내야 되는 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라고 하는 이러한 서류들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가 뭔지부터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이 명세서는요, 정부가 지정한 지정 서식이에요. 얘는 요 뒤에 보시면 작성 방법란에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명세서는 개별 소비세 수출 면세에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 필증
그리고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등을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 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합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게 우리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증명을 하는 건데 그 증명 자료로 수출신고 필증이나 소포수령증 같은 것들을 같이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면 일일이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기장대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무사님 들이 제출을 해주시는 거죠. 작성을 해서. 다만 이때 증빙 자료가 돼야 될 또 다른 서류가 뭐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소포수령증 같은 것으로라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소포수령증 같은 거 제출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하셔서 수출실적 명세서를 내셔서 수출신고 필증이라는 걸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신고하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유니패스라고 하는 관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어요? 유니패스 들어가져 있죠?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는 건데 이때 로그인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그인은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출력을 클릭을 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수출신고 필증 이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쫙 해당 3개월 동안의 내역을 쫙 다 PDF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수출신고 필증이랑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서류들은 전부가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다 공통인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 중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지요. 영세율 매출 명세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했으면 아마존의 매출 명세, 이베이에서 했으면 이베이의 매출 명세, 쇼피에서 했으면 쇼피의 매출 명세를 내는 거예요. 요 서류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는 다 같은데 그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질 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로 내가 만약에 아마존 셀러다 그러면 무엇을 내야 되느냐? 먼저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을 하시면 리포트란이 있죠. 여기 리포트에 페이먼트 있어요. 페이먼트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탭이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뒤에서 두 번째 데이트 렌즈 리포트 얘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너럴 리포트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머리가 있고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트랜잭션보다는 서머리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머리 선택하시고 매 월별로 별개로 그냥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월별로 별개를 하실 거면 그냥 month 탭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제너레이트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3개월치 통으로 하겠다 이러시면 나는 6개월치 통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커스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제너레이트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셔야지 이게 아마존 내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출하시는 거고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만으로 끝나면 더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출이 나서 이게 우리 통장으로는 얼마가 들어왔는가도 같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가상계좌 사이트에서 또 거래한 내역들을 또 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페이오니아 혹은 월드퍼스트이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페이오니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페이오니아의 화면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보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어떤 셀러분들은요. 화면이 페이오니아의 화면이 옛날 버전 내비게이션이 가로로 되어 있는 옛날 버전이 그대로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확 바뀌어서
해서 뉴 버전인데 메뉴들이 세로로 나오는 그런 세로 버전을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상관없어요. 어느 버전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일단 해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리스트를 일단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여기 들어오면 메인 페이지에 거래 내역이라고 보이시죠? 그 거래 내역에서 모두 보기 클릭을 하셔서 모두 보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쇼피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일본도 안 하시고 그냥 뭐 미국만 딱 한다 그러면 USD만 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일본도 하고 다른 것들도 있다 뭐 싱가포르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이게 돈이 다 섞여 있을 테니까 모든 거래 내역에서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그냥 저는 일단 지난 3개월로 할게요. 기간 설정하시고 잔액을 지금 아마존을 한다라고 하시면 USD다 라고 하면 그냥 USD 잔액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거래를 전부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는데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 버튼 보이시죠?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내는 거 하나와 또 다른 거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돈에서 입금이 되는 정산돼서 들어오는 거에서 여러분의 실제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체를 하게 되면 이체할 때마다 페이오니아에서 뭘 주냐면 Confirmation of Transfer라고 하는 서류를 하나를 줍니다. 그거를 내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거래 내역을 이렇게 쭈루루루 보시면 옆에 인출을 할 때마다 여기 우측에 이렇게 문서 아이콘이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그 문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 세부 정보가 뜨고요. 뉴 버전에서는 우측으로 이렇게 새로 뜨고요. 구 버전에서는 그냥 팝업 창으로 뜹니다. 구 버전에서는 그냥 승인받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뉴 버전에서는 인출 내역서 발급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PDF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뭐 월별로 한 번씩 했다 그럼 3장을 내셔야 되겠죠? 아니면 뭐 매번 했다 자주 했다 그럼 그걸 모두 다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요 작성하신 것들, 그러니까 거래한 내역을 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드퍼스트는 인출 상세 내역 인보이스라는 거를 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피셀러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쇼피셀러는 월별로 주문 리포트를 내셔야 돼요. 주문 리포트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내셔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내셔야 되는 건데요. 쇼피의 셀러 센터에 들어가시면 좌측 메뉴 중에 오더에 마이 오더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지정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쇼피는 이 부분이 3개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지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저 무조건 한 달씩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각각 별개로 한 번씩 다 한 번 5월 달 거 한 번, 6월 달 거 한 번, 4월 달 거 한 번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빨리 하시면 좀 기다리라고 나와요. 몇 분 좀 지나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트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자 이제 또 어디를 가시냐면 파이낸스 쪽에 보시면 My Income이라고 있어요. My Income 클릭을 하시면 베리파이 하고 난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more를 눌러서 물론 여기 현재 해당하는 것들 이것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more를 눌러서 해당 기간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싱가포르 셀러 센터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다 코리아 셀러 센터니까 코리아 셀러 센터와의 차이는 위에 나라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시죠? 코리아 셀러 센터에서는 이제 국가를 싱가포르 선택하고 거기에서 다운받고 국가를 말레이시아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다운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요 해당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사항들 준비가 되신 것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페이오니아 내용, 수출신고 필증, 소포 수령증도 가능하지만 뭐 저는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드로 만약에 여러분이 구매하신 내용이 있다. 쇼피셀러 같은 경우들 쇼피셀러님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카드로 구매한 카드 내역서
요거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제출해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드리면 이제부터는 그분들의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제출한 그 자료들을 모두 다 취합하고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신청을 하실 때 우리가 매출이 실제 우리의 매출 내역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외화잖아요. 외화를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지요. 그때 그 과정에서 정말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매일매일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거래마다 그 환율을 다 적용을 해서 원화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계시다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그럼 완전 꼼꼼쟁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월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월 평균 환율로 그달의 매출액을 원화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세무사님들이 제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환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급을 나라에서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왔던 돈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겠죠. 누구든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왔던 돈을 빼내는 거는 좋아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환급 기한이 30일 정도, 한 달? 1년에 2번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 그 확정 신고를 한 이후로부터 기한이 30일이 걸려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1년에 2번 이루어지는 확정 신고에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급 기한도 30일로 오래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는 영세율 매출이잖아요. 영세율 매출이 발생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급을 월별, 분기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제도를 조기 환급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조기 환급을 이용을 해서 빨리빨리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기 환급을 받게 되시면 환급 기한도 15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제 많은 글로벌 셀러들이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해서 환급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개인 셀러라고 할지라도 금액이 좀 많아지시면 정부도 환급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주시해서 유의 깊게 보거든요. 그래서 환급액이 많으면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개인 셀러신데 내가 1년에 한 번 신고했다 혹은 2번 신고했다. 근데 그렇게 신고할 때마다 환급 금액이 엄청 많다. 그러면 환급에 대한 소명 요청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에는 좀 분기별로 신고를 한다거나 월별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급액이 커지면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세무사님 혹은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실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제가 좀 이제 혜택 아닌 혜택을 좀 드릴게요. 많은 신규 셀러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세무사님을 못 정한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기존에 이미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셔서 하시고 계시는,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사님이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조차도 사실은 물어보세요. 기존에 B2B만 하셨거나 아니면 국내만 하셨을 때 계약을 하셨던 세무사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면 글로벌 셀링 업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글로벌 셀링의 부가세 신고 업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셀링 업무의 부가세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명세율 제출 서류 명세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일일이 하나씩 다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진짜 100건씩만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개인 셀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개월에 한 번 한다라고 하면 600건을 기재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님들한테는 일이 엄청나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B2B 수출만 하면 B2B 수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반 세무사님, 웬만한 세무사님들은 글로벌 셀러들이 많아지는 것도 싫어하고 고객이 많아지는 것도 싫어하고 일이 많아져서 싫어하고 잘 몰라서 싫어해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분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주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셀링을 이제 취급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그런 분들을 못
만나신 그런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없으신 분들이시다라고 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영상 하단에도 넣어드릴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저 세무사님 연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넣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 링크를 보시면 여기 프라임 서비스 신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희망 프라임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희망 프라임 서비스의 제일 아래에 보시면 국내 세무 기장 및 신고 대리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 건데 제가 연결을 해드리는 세무사님은 제가 자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B2C 글로벌 셀러라던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님들의 계정을 정말 많이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직원들만 몇십 명이 있는 정말 이쪽 관련 업계에서 세무사님으로서는 그냥 가히 손가락 몇 위 안에 다 들어가는 그 정도의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세무사님이시고요. 또 저희 회사의 기장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세무사님이세요. 처음에 저랑 같이 하시면서 또 제가 진짜 많이 쇼피나 아마존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문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게 많이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맡기시면 잘못 신청을 해놓거나 그렇게 좀 일을 엉성하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월 기장료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아니하시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아무하고나 이렇게 네트워크 맺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3가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봬요.